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JTBC 뉴스 앵커 브리핑을 보고 먹먹해가지고 좀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 김 PD 못 보셨나 보구나. 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노회찬에게 이제야 이별을 구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는데, 네. 우리 언젠가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얼마나 한국에 드문지. 그걸 했었는데. 부끄러움을 알면요, 무능하다고 낙인 박히고요. 그리고 미수가 취급받아요. 예. 네. 그런 철면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영혼이 얼마나 살아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네. 손석희 앵커의 결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란 사실을 알았다. 네. 제발 좀 부끄러우지 말고 살아라, 이 정치인 새끼들아.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은 그 백무산의 시집 폐허를 인양하다 골랐습니다. 제목이 만만치가 않죠? 이 폐허를 어떻게 길어 올릴 것인지 또는 끌어올릴 것인지. 이 시집이 2015년에 간행이 됐어요. 네. 이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후에 나온 시집인데, 예. 제가 읽기에는 단순히 세월호 참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라앉은 기억들, 진실의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억들을 끌어올리는 게 이 시인에게는 가장 다급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호모 에렉투스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예. 직립인간, 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 시는 참 재밌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났는데 이 정치인들이 표 구걸할 때만 바짝 엎드리죠.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뻣뻣이 군림하면서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는 새끼들이. 자꾸 새끼라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거지가 무슨 타이어를 끌고 가다가 비가 오나 이런 벌쩍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시다.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멀쩡한 놈이 구걸하고 있었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배신감 느끼죠. 네, 배신감 느끼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쇼한다 그러겠죠? 그렇죠? 네. 저 멀쩡한 놈이 지가 벌어서 먹지, 저렇게 구걸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에서 이 시인은 모티프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들은 뭐한 놈들이냐? 저렇게 바짝 엎드려서 구걸하다가 뻣뻣하게 걸어가는 건 정말 잘난 짓이냐 겁니다. 네. 그 상상하시면서 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타이어를 껴입고 배를 깔고 바닥을 기며 구걸하던 거린이 비가 오자 벌떡 일어나 멀쩡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어이없는 배신감을 느낀다지만 상인에게 상술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거린에게 동량의 공정 거래를 요구할 참인가? 정치꾼들의 쇼는 전략이 아닌가? 사지 멀쩡한 놈이라고 혀를 차지만 사지 멀쩡한 거지가 없는 세상이라면 모를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구걸 가운데 어떤 구걸이 도덕적인가? 비참해야 하는데 덜 비참한 것이 문제였을 것. 발밑에서 계속 기어야 하는데 머리를 쳐들었기에 혐오가 생겼을 것. 고귀하고 선한 본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건가? 예.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대며 표를 구걸하고 신분을 위장하고 머슴임내 간을 빼줄 듯이 가난한 자의 발바닥에 대겼다는 정치인들의 계급 위장은 고상한 전략인가? 생존을 위해 직립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뿐인가? 진화를 결혼하고 기적을 연출하는 인간들이 그들뿐인가? 배를 깔고 바닥을 기다 멀쩡하게 일어나는 기적과
숙였던 고개와 바닥에 깔았던 신분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거만한 지배자가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 기적인가? 짜릿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거린이 배를 깔고 바닥을 기다 멀쩡하게 일어나는 기적과 숙였던 고개와 바닥에 깔았던 신분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거만한 지배자가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 기적인가? 이게 바로 시인의 물음입니다. 이야, 정말 통찰과 네. 정말 상식과 네. 이런 우리의 그 관념들을 완전히 다 그렇죠. 비웃네요. 예. 네, 짜릿하죠. 예.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대며 표를 구걸하고 신분을 위장하고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머슴 입네 뭐네 하죠. 그러면서 간을 빼줄 듯이 가난한 자의 발바닥이 되겠다는 정치인 이놈들은 그들의 그 계급 위장은 고상한 전략이란 말입니다. 거린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배신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런 정치인들, 가짜 정치인들, 정말 사기꾼들, 애들이 어떤 그 성향을 가진 놈들인지, 어떤 성전을 가진 자들인지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저한테는 짜릿하게 와닿는 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양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인양. 네,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예. 꽤 좀 길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연만 볼 텐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인양 아님 어떠니 별별 꼼수를 다 썼잖아요. 예. 금방 끌어낼 수 있을 걸 저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온갖 짓들 다 할 수 있고 모든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왜 저랬을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공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왜 잘도 꺼내면서 저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묻혀있는 진실들은 끌어내려 하지 않는가? 그 질문입니다. 정말 잘 쓴 시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 가라앉은 것은 건져 올리지 못한다. 그것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캄한 수심 아래 무거운 정적 속으로 배는 멈추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가라앉았지만 계속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의 배든 어떤 것이든 배는 오랜 시간 세상의 모든 기술 다 동원해도 수백 층 매머드 빌딩을 세우는 시간보다 더 오래 가라앉아 있어야만 한다. 예. 저들은 그렇게 원하겠죠. 끝없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수십만 톤급 배를 함부로 주물러대지만 6,800톤짜리 작은 배 하나 건져내지 못한다. 세계에는 바닥을 건져 올리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순간에 거대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지식은 있어도 바닥을 인양하는 지식은 보유하지 못한 세계. 네. 하루아침에 거대한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막고 마천루를 들어올리는 기술은 있어도 저 버림받은 가벼운 목숨들 들어올리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끼리만한 슈퍼돼지를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하루 1달러면 살릴 수 있는 수억 명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은 보유하지 못한 세계.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수백억 킬로미터 태양계 밖을 항해하는 기술이 있어도 수십 미터 물 아래를 구조할 기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것은 정상사회에서 일어난 정상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상인 것은 건져낼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은 반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정상인 거예요. 힘없는 자들은 수장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게 이 백성들인 줄 알았던 거죠. 또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매한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저 사악한 지배자들은 언제까지나 바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세계의 신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지 않고 심판을 하러 오지도 않는다. 버림받고 가라앉은 것은 구조의 대상도 아니고 처분의 대상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재자는 이제 권자에 있지 않고 독재를 찬양하는 기술에 있다. 모든 독재자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 진보주의자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기술은 첨단 산업처럼 눈부시다. 이게 우리 김 PD가 궁금해했던 지점입니다. 예. 독재자는 권자에 있지 않은데 독재자를 찬양하는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독재자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예. 이런데 진보주의자마저도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다. 아우슈비츠도 731 부대도 거기서 행한 생체 실험으로 얻은 의학 지식으로 수많은 질병을 퇴치하고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인류를 구하지 않았느냐고. 공이 치리지 않느냐고. 멋진 비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몇백만 명 죽였던 731 부대에서 무슨 생체 실험을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서 얻은 생생한 의학 지식으로 수많은 질병을 퇴치하고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인명을 구했는데 그만하면은 공이 7이고 과가 3이지 않느냐. 이게 독재를 찬양하는 자들의 논리 구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볼까요? 예. 세계는 그렇게 간다. 그래서 인양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불을 붙일 수는 있으나 끄지는 못하는 핵물질처럼 인양하지 않는 것이 세계의 합리성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예. 물에 잠긴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애도도 거두고 정상 사회로 가라고 재촉하고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듯이 그들은 안다. 버림받고 가라앉은 것이 정상 사회를 들어올리는 부력이라는 것을. 버림받고 가라앉은 것이 정상 사회를 들어올리는 부력이라는 것.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제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죠 얘기하는 거죠. 야, 제주든 4.3이든 저렇게 묻어놓고서 저렇게 수장시켜놓고서 마치 잊어버리라고 저들이 다 빨갱이고 잘못했다라고 이제 정상사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진실을 인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끌어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 그들의 그 세상 자체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참한 신체들 튀어나온 눈들, 문드러진 손톱들, 함몰한 가슴들, 폐를 잠식하는 울음들, 절단된 신체들,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버림받음과 떨어져 나감과 절단은 관리의 대상일 뿐. 언제나 침몰하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 침몰한 후에는 침몰하는 일은 언제나 일어났던 일로 만들어내는 것. 침몰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되게 하는 것. 세계의 상식적인 질서가 되게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인양할 것인가? 인양할 이유가 사라진 것. 무엇 때문에 구출할 것인가? 구출의 이유가 사라진 것. 그래서 세계의 신은 이제 구원하러 올 필요도 심판을 하러 올 필요도 사라진다. 책임은 소멸되고 비참은 오직 관리될 뿐이다. 무엇을 인양하려는가? 누구는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그걸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을 건져 올리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희망이 세상을 건져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은 희망으로 은폐된 폐허다. 인양해야 할 것은 폐허다. 인간의 폐허다. 멋진 시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폐허 상태에 있는지 그 폐허를 길어 올려서 그걸 제대로 바라보아야만 진실이든 희망이든 그게 뭐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양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디오로 들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 줄 한 줄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세월호라는 하나의 그 기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독재를 미워하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자들, 예. 원전을 옹호하는 자들,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자들, 그리고 이 산업재해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새끼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침몰하더라도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 금방 잊혀질 것이라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예. 저들에게 또 속아 넘어갈 것인지 네 우리의 판단에 맡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제주도민들을 여수 순천의 민중들을 도륙시켜놓고 말이죠. 네. 그래놓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 네. 이제 악몽을 떨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예. 네. 조선일보 네. 1980년 5월 28일자 사설 제가 급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예, 모든 국민은 광주 시민에게 거족적인 동포애를 모아서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악몽을 싣고 일어서도록 우리 모두가 힘껏 부추기자.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새롭게 일어서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광주 시민이 겪은 비극의 원죄성을 그렇게 심각히 씹어볼 때 우리 모두를 위한 내일의 조명이 진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악몽을 싣고 일어서자.
이런 제목입니다. 음. 아니 누가 악몽을 끼쳤는데 네, 이런 소개했는데 이렇게 젖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집니까? 예? 우리 가능하면 우리 조선일보 얘기는 예.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폭발하는 부분은 또 뭐냐면요. 음. 광주 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설에. 네. 그건 약과입니다. 네. 그건 그래 동포회 정도는 거짓말이나마 얘기를 하네요. 저 사악한 저 붓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근데 이런 새끼들이 아직까지 내년에 이제 100년 되거든요. 조선일보가. 이 100년 되도록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는 현실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그 부활 획책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집요합니다. 뭐 냉전 좀비니 친일 좀비니 이런 말 했습니다만은 저들은 과거의 진실이 끌어올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 시인의 말대로 얘기하자면 진실이 인양되는 것 그리고 남북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그거야말로 저들에겐 저주거든요. 그 저주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영 고성의 위대한 국회의원 정점식 씨를 보십시오. 어떤 자인지 공안검사 출신의 정말 사악하게 그지없는 자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할 겁니다. 그걸 또 응원하는 우리의 아주 알뜰한 조선일보의 행태도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세월호 최후의 선장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하죠. 가만히 있어라. 지시에 따르라. 금방 사설 한 부분 읽어주신 대로 군은 최소한으로만 온정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악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와라. 정상으로 돌아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4월이면은 세월호의 그 상처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데 이 세월호는 단순 세월호를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참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보겠습니다. 세월호 최후의 선장입니다. 최초의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라. 지시에 따르라. 이 명령은 배가 출항하기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었다. 선장은 함부로 명령을 내리지 말라. 재난대책본부도 명령에 따르라. 가만히 있으라. 지시에 따르라. 배가 다 기운 뒤에도 기다려야 하는 명령이 있다. 목까지 물이 차올라도 기다려야 하는 명령이 있다. 모든 운항 규정은 이윤의 지시에 따르라. 이 나라는 명령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라. 열정도 진정성도 없는 비열한 정부. 입신 출세와 대박 챙길 일밖에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의 국가. 선장은 단순 잡부 계약직. 장관은 단순 노무 비정규직. 그들이 내릴 줄 아는 명령은 단 한 가지뿐. 가만히 있으라. 명령에 따르라. 저 환장하도록 눈이 부신 4월 바다를 보면서 아이들은 성적 걱정이나 했을까? 지시를 어기고 멋대로 뛰쳐나간 너희들 반성문 써야 할 거야. 물이 목까지 차올라 오는데 이러면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했을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서해 페리오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지하철이 불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슬픔은 장마처럼 지나가고 세상은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난 따윈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자들. 촛불 시위와 행진과 민주주의가 더 큰 재난이라 여기는 저들이 명령을 하는 동안은 결코 뒤집어라. 뒤집힌 저 배를 뒤집어라. 뒤집어라.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배의 침몰의 배후에는 나태와 부패와 음모가 있고 명령의 배후에는 은폐와 조작의 검은 손이 있다. 탐욕으로 뒤집힌 세상, 부패와 음모와 기만으로 뒤집힌 세상. 이게 아닌데 이럴 순 없어. 뒤집지 못한 우리들. 가슴을 치며 지켜만 봐야 하나니.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이는구나. 뒤집어라. 폭력과 약탈로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저 죽음을 뒤집어라. 뒤집지 않고서는 살리지 못해. 저 죽음의 세력을 뒤집어라. 뒤집힌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그들.
돌아 앉아 젖은 돈이나 세고 있는 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하는 정치, 아이들과 약자들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과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만 구출하는 구원파 정부, 자신들만 구원하고 타인은 구렁텅이로 내모는 새나라 구원당. 뒤집어라.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그리고 저 고귀한 지시를 따르라. 승객을 버리고 선장과 노련한 선원들이 첫 구조선으로 달아난 그 시각, 선원은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다.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다 끝내 오르지 못한 22살. 4호를 품은 여자 박지영, 그가 최후의 선장이다. 그 푸른 정신을 뒤따르라. 뒤집어진 걸 바로 세우게 하는 죽음을 뒤집는 4월의 명령을. 네, 세월호 최후의 선장이라는 시였습니다. 아직 맨 먼저 도망 나온 그 선장이 아니고 끝까지 22살 나이에 끝까지 배를 지킨 박지영 선생이 있었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최후의 선장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선장. 네, 뒤집어진 걸 바로 세우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뒤집는 4월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월호 최후의 선장을 읽어드렸는데, 세월호는 또 장마처럼 흘려보낼 게 아닙니다. 안개처럼 분노를 금방 틀어버릴 게 아니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저들의 부활을 막는 힘이 되겠죠. 뒤집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작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역사를 조금 압니다만은 역사에서 반동은 절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네, 우리가 멈칫한 순간, 하는 순간에 저들은 바로 급습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참. 예. 이게 우리가 이 약소국만 아니었다면 뭐 제국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기회주의가 판치지 않았을 테고 역사는 퇴행되다가도 적당한 네. 선에서 중심을 찾을 것일 텐데. 네. 네,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하자면 그 세력들이 거의 150년 가까이 지배해온 나라 아닙니까? 많은 시민혁명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지금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습격당해서 또 쓰러진다면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쉬우니까. 예. 그리고 마음 달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분이 계십니다.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가듯이 라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야 하고요. 우리 사이에 늘 흐르는 강물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가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참나무와 억새가 있고 벌과 벌 사이에 동박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산과 산 사이에 바람과 새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와 둘러앉았고 만날 때 무언가와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출렁이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 들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흐르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다른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 너와 나만 있어서는, 그대와 나 사이에 소란한 도시의 정적만 있어서는 서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말이 건너가려면 사물의 징검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저들이 있어야 합니다. 출렁이는 저들이 있어야 합니다. 꽃가루가 나비 날개에 묻어가듯이 작은 날개짓에 씨앗들이 실려가듯이 흐르고 출렁이는 것들에 실려야 합니다. 그대와 나 사이에 푸른 염소 한 마리 있어야 합니다. 네, 그대와 나가 만나서 함께 가는 방향, 길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길인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백무산 시인의 폐허를 인양하다 예. 듣겠습니다. 예, 다음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